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PC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시장을 그렇게 놀라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하락세를 멈출 것이라는 이런 우려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좀 상승 랠리를 계속 펼치다가 이를 멈춘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에서는 물가라든가 채권 수익률이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제는 종목들이 정확히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포커스를 두고 들어가야 될까라는 주도주가 사라져버린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라든가 인공지능 테마도 사라져 있는 그런 시장이고 기술주들이 대형주 애플이나 아니면 엔비디아가 지수를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다른 종목들을 동반 상승시키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의 어떤 그 불균형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한 번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은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밤에 핵심 PC 개인 소비 지출 관련한 가격 지수가 4.2% 상승한 걸로 나왔고 PC 가격 지수 자체도 지금 3.3% 상승하면서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0.2% 증가했어요. 예상치보다 살짝 낮은 수준인데 하필이면 또 임금이 0.4% 증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노동시장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개인 지출 같은 경우에는 0.8% 증가했는데 이게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소비는 또 하반기에 살아날 건가 이제 경기가 좀 괜찮을 건가 한 또 그런 또 희망적인 부분도 좀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 돼서 결국은 초반에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S&P 500이나 아니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밤에 이제 갑자기 쭉 올라갔죠. 2%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83달러대까지 크루드 오일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여기에는 지금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이제 노동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됩니다. 그 부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고 물론 지표의 어떤 흐름보다는 그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ISM에서 PMI 데이터 발표하는데 PMI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가지고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한 것도 이제는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간밤 시장에 대한 분석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이슈들 다뤄볼게요. 간밤 여러 가지 기업들 이슈가 나왔는데 하나씩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밤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틸레이,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가 가장 이슈가 됐었습니다. 틸레이 같은 경우 10% 이상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보건복지부 쪽에서 약물 관련해가지고 범죄 기준을 좀 완화하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뉴욕에 살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대마초를 이제 합법화 시키면서 그러면서 취했던 경우 그 제도가 뭐였냐면은 마리화나로 인해서 감옥에 가거나 어떤 행정적인 법적인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의 기록을 모두 삭제해주는 이런 조치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리화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리화나 매장을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매장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했는데 거기에 90% 정도를 기존에 이제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활용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부에서 다시 마리화나 쪽 산업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세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밤에 마리화나 쪽 종목들이 대규모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지금 샤프파이가 이제 아마존하고 물류 네트워크를 이제 공유를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아마존 쪽에서는 물류 시설을 지금 계속 팔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이제 일을 벌려놨다가 그걸 이제 수습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침 샤프파이 쪽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으니까 서로가 동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매출 이익 전망치 전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달러 제너럴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흔히 볼 수 있는 다이소처럼 이렇게 저가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인데 소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UBS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스위스 인수했는데 290억 달러 분기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장 끝나고 나가지고 룰루레몬하고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8% 증가했고 그리고 EPS도 한 40% 이상 증가를 하다 보니까 시가로에서 1%대 상승을 보였는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예상치를 살짝 넘겼어요. 근데 가이던스를 유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3%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오늘 차트는 메타 가지고 왔습니다. 장중에 결국은 300달러 이렇게 또 돌파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수익 추정치 자체도 굉장히 높게 다시 또 확장되는 이런 모습들이 되고 있는데 지난밤에 8,000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가 미국에서 유래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악의적인 내용을 퍼뜨리고 있는 계정들을 다 삭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유튜브나 핀터레스트나 레딧이나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메타도 지난밤에 그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도 한번 들어볼게요. 전자서명 기업이고요. 8월에도 픽해 주셨는데요. 도큐사인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8월 달에 이제 도큐사인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성장주였다가 이제 수익을 실질적으로 내면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야 된다. 다만 그때가 이제 8월 초에 제가 이제 8월장 좀 쉬어가자 그러면서 8월 초에 말씀드리기를 살짝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지나고 다시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180개국에 지금 100만 명 이상의 그 주요 고객들 그리고 일반 고객들 10억 명 이상 일반 고객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큐사인이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이제 흑자 전환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고객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재무 구조를 보면은 이제 3분기에 이제 지난 3분기 동안 흑자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분기 흑자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2024년도 쪽에서는 흑자 전환을 완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간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매출 쪽에서 매출과 순이익 쪽에서 좀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한 66달러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게 한 30% 정도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최고 90달러까지도 보고 있고 9월 14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전년 동기에 18센트 적자였는데 이번에 11센트 정도 순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방송할 때 9센트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사이에 2센트가 더 올라갔습니다. 기관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치가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수익성이 굉장히 빠르게 또 개선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8월 초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그 당시에 미끄러질 수 있다. 차트가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46달러 때 들어가야지 이제 매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46달러대 살짝 찍고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들어가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50달러 정도 매수하시고 손절매는 아래쪽에 조금 짧게 잡으시면 좋아요. 48달러 정도 잡으시고 1차 목표는 58달러, 2차는 66달러 수준까지 보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도큐사인이었습니다. 9월 4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매수가 50달러, 목표가는 58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